감사합니다. 아주 약간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촬영도 하니까 네, 좀 바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워낙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셨죠. 근데 이게 또 더 앞으로 가기에도 더 뒤로 가기에도 너무 애매해가지고 일단 학년별로 순서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교육 수학 강사 오재우입니다. 네, 이제 계속 보인반, 감사합니다. 네, 계속 보인반 맡아서 수학 이제 진행해 왔었고, 또 이번 시험에 관해서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평이랑 주요 문항 해설, 그리고 향후 수업 뭐 이렇게 드릴 건데, 이번에 어마무시했죠, 시험에. 아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 점수 많이 깎여와서 주변 애들도 많이 깎였으니까 괜찮다. 막 요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약간 빤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고 1학년과는 다르게 저는 이제 계속 하니까 1학년은 지금 어떤 분위기였냐면 중간고사 때부터 해서 학프가 이번 기말만 보면 60문제였거든요. 2학년은 시험범위 보면 150문제였어요. 근데 1학년에 거기 어려운 문제 꽤 있었지만 2학년은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 150문제 내에 그 고난도 이것도 안 되나? 근데 어려운 문항이 많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이게 학교 시험에서 그게 많이 나왔냐라고 하면 일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많이 나왔어요, 프린트에서. 근데 학생들이 체감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1학년은 숫자만 바꿔서 나온 거 이런 것도 좀 있고 있는데 2학년은 뭔가 확실하게 다 건드렸거든요. 낸다고 했을지라도. 그래서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자, 이번에 좀 말씀드리면 객관식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객관식 까다로웠는데 일단 10번에 함정 문항이 있었고요.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11번, 14번이 그냥 어려웠어요. 11번, 14번. 그러니까 꼭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어려워지는 구조가 아니었고 단답형 어려운 게 2번, 4번. 그중에 제가 2번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거든요. 1, 2, 3, 4번, 4번 중에서 강사인 제 입장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서 그 2번이다 할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1번 이게 3점짜리고 뒤에 두 개가 7점, 7점이었는데 이거 엄청나게 틀렸거든요. 1번. 이게 그 모선 따라서 이제 이게 원뿔에서 도는데 이게 한 바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반 바퀴네 이래가지고 이거 엄청 틀렸어요. 점수 100점이 낮으니까 비교적 다행이죠.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내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주의 깊게 봤었어야 됐는데 근데 아마 주의 깊게 못 봤을 거예요, 학생들이. 왜냐면 그때쯤 시간 굉장히 촉박했을 거거든요. 이번에 서술형 한 문제 추가해서 10분 추가됐으니까 60분. 전례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겠다 싶었는데 안 다르니까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더 심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쯤 왔을 때 시간이 없어요.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 실수도 실력이다 하는데 이건 진짜 그렇게 급하게 가면 좀 못 받겠다 싶긴 해요, 이거는. 그리고 2번이 식 접근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수학적 귀납법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등차 수열임을 보이라라고 하면 애가는 1차식임을 보이는 거겠다는 생각만 잡았으면 했는데 역시나 이때 굉장히 아마 뒤에 하나 더 있으니까 이제 막 급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전히 식으로 풀면 간단할 걸 다른 접근을 하다가 뭔가 이상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고 수학적 기납법은 자연수 n에 관한 명제를 주어졌을 때 증명에 쓰는 건데 뭔가 한 근씩 증명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올바른 근데 또 그것도 될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좀 맞았고 서술형 3번이니 이게 도형관계를 이쁘게 잘 보면 금방 계산도 나는 깔끔하게 끝나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풀면 사실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쯤 가면 진짜 부족한데 도형관계 이쁘게 당연히 안 보여요. 시험 내에서. 이거 좀 많이 틀렸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문제는 아마 좀 그럴걸요. 4번은 그러니까 서술형 3번 집에 와서 푸니까 풀리던데 이랬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아마 그 부족한 시간에서 그 관계가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 반영이 분명히 높지만 체감은 좀 낮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주요 문항 해설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띄워드릴 거예요. 나중에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거를 띄워드리는 거라서 이거 사진 찍지 마시라고 제가 뽑아드린 거거든요. 자, 일단 왜 함정이냐면 20번이 모든 항이 양수. 이거 그냥 제목 떼도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었어도 되거든요.
이거 없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두고 가면 뭔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만 떼고 가면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네, 이거는 뭐 해석을 굳이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이게 좀 까다로웠다고 봐요, 저는 11번에. 왜냐면 이게 그림부터 띄워둘 건데, 누가 봐도 외접원 있고 삼각형 있고 길이 알고 사인 법칙 써야겠다. 다 떠올려요. 외접원 반지름도 줬는데. 근데 보통 이각 쓰고 싶거든요. 여기가 미지수니까 마주 보는 거. 그렇게 가는 순간 좀 힘들어져요, 이 게임이. 근데 잠깐만, 여기 이거 사인 값분에 마주 보는 게 2가 나올 때 하면 여기 사인 값에 대한 결과가 2분의 루트 3 특수하게 가는 게 이쁘게 나오고, 얘를 써야겠다는 생각만 하면 여기서 끝나고, 그럼 C가 뭐 60도 120도일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대입하면 K가 나 2차 방정식 두 개 이쁘게 땅땅 나오고, K가 양수여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서 곱하기. 생각보다 근데 이게 힘들지 않았을까, 시험 내에서. 하필이면 요걸 건드려야지. 딴 걸 건드려도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비교적 간단하고 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13번.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까다로운 객관식 문항에 들어간 문항은 아니에요. 왜? 이거는 학부 그대로 나왔다고 보셔도 돼요. 큰 변형이 없어요. 이제 해설은 좀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에서 이제 등차 중앙 A3 값 뽑아내고, 공차가 1보다 크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 A2는 음수네. 식 정리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자, A3이 1이니까 1 더하기 D 1-D 1 플러스 2D 1-2D 제곱의 합 5 더하기 10D 제곱. 여기 A3 1이고 A4에서 A1 빼면 3D, A5에서 A2 빼면 3D, 6D 플러스 1 계산해서 축 뽑아내면 끝. 그래서 앞에 11번보다 이게 시간이 더 짧게 걸려서,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보면 14번인데 이것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제 느낌에는 사실 이거 좀 옛날 수열 문제 느낌이었거든요. 문제 분명히 괜찮고 좋은데 점화식을 이쁘게 잘 잡아야 되는데 아마 여기까지 오고 당황했을 거란 말이죠. AN 플러스 1의 제곱은 4 곱하기 AN 플러스 2AN. 이 4만 없어서도 등비수열인데 이렇게 되는데, 등비수열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게 제곱이니까 두 개잖아? 이거 풀어 써서 가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하면 딱 좋고, 그러면 양변에 AN 플러스 1과 AN의 곱으로 나눠보면 이 관계가 나오고, AN분의 AN 플러스 1을 CN이라고 두면 딱 이게 공비가 4분의 1의 등비수열이다 하는 게 나와요. 이런 걸 많이 연습시키는 게 이제 옛날 수원 형태고, 요즘 수원에서 사실 이런 점화식을 강조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뭐 교육과정 위반인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안 좋다 이런 것도 아니야. 좀 낯설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자, 해서 뭐 그 다음 계산 과정을 여기까지만 뽑아내면 나머지는 아마 스무스하게 갈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분명히. 15번. 이게 이제 학표 문제예요. 이것도 학표 문제인데, 원래 이 기억 니은 빼고가 학교 프린트 문제예요. 그러니까 디귿을 판단 못했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기억 니은이 당황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까다롭다고 생각하진 않고, 아이들이 수열 좀 공부했다고 치면은 SNC 뽑아내는데 이걸 진짜로 2분의 항초만 이렇게 다 더해서 계산하진 않을 거예요. 공차의 절반. S1이 A1이랑 같아야 되니까 1차 계속. 상수항 원래 없고. 가서 뭐 기억. 오랜만에 명제가 등장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 어떤 이러니까 모든이랑 순간 착각하면 안 돼 막 이랬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의 그런 B가 있다. B가 4로 했으면 되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니은. 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7에서 최대? 축이 7할이란 말이 아니에요. 축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7이다 라는 거고, 축이 4분의 B 플러스 2니까 얘가 6.5 이상 7.5 이하면 축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7이 돼서 B의 범위 딱 이렇게 나오고 5개. 디귿, C, 그냥 원본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만 맞게. 이거 간단합니다. 2분의 B 플러스 2. 이거 이제 정수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B 홀수여야 되고, 공률 따지면은 2분의 1 왼쪽 오른쪽 중에서 2분의 1 왼쪽이 이 9에 가장 가까운 값일 수밖에 없고, 2분의 B 플러스를 대입한 게 9 이상, 1을 대입한 게 9 이상인데 이거 보통 잘 안 써요. 얘 그냥 파묻히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2차식 계산 하면은 뭐 2창 날라가서 1차식 계산인 셈인데, 뭐 어쨌든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단답형이 이제 무지막지 했거든요. 이번에 점수가 편차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좀 잘 봤다 하면 10점 미만이 아마 학교에 있긴 있을 건데, 있긴 있을 거예요. 괴수들이 항상 있으니까.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번 시험.
10점 초반에서 중반 각도였다. 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번에. 굉장히 잘한 거고. 근데 20점 초, 10점 후반 잘했고 나름 선방했어요. 이제 중간고사 점수랑 합산해서 괜찮게 나올 거고, 무수히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게 20중부터 30중이거든요. 여기 대다수 이제 3, 4등급 친구가 이제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냐? 결국 서술형 거의 다 틀리고, 단답형 다 틀리고 하나 맞거나, 그리고 이제 개까지 몇 개 이렇게 가는 건데, 단답형이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저는 이게 가장 어려웠다고 봐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이게 공부하는 학생한테 좀 보여주면 바로 이제 알아볼 거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어차피 AN 등차수열 직선이고 한번 꺾일 거고, 절대값 씌우면. 그럼 가식은 어떤 이 축과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기울기가 달라지는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나의 표현은 결국 여기서 다음 항으로 갈 때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 직선 다음 값에서 전의 값 뺀다? 기울기가 될 거예요. 1만큼 델타 x가 1이면 그 기울기가 차례대로 마이너스 6과 0과 3이라는 거야. 다해서 보면 A4, A5의 부호가 다르거든요. 0일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부호가 다르다로 일단 해석가 보면은 처음에 AN의 기울기가 양수, 음수 나눠서 이렇게 가면 A4, A5의 값이 같아야만 나에서 그 기울기 0짜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나머지는 음수, 양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4, A5 같다 해서 공차 기울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울기가 2D가 될 수밖에 없고, AN의 공차를 D라고 두면 여기가 마이너스 4D인데 차례대로 이게 뭐 마이너스 6과 3이 돼야 되니까 하면서 또 이제 공차 뽑아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 관계로 가면 그림이 이래 나오는데, 여기는 기울기 음수가 기울기 양수 이렇게 비교해보면 절대값이 얘가 얘의 2배거든요. 그럼 여기가 마3 얘가 6이면 가능한데 구조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걸러져요. 문제가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괜찮고, 이게 서술형이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고. 네. 근데 아마 이제 단답형 2번인데 아이들이 안 푸는 거 굉장히 당황했겠죠. 2번인데? 1, 2, 3, 4번 중에서 하면서 제가 보기엔 4개 중에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3번이고 이건 너무 쉬웠는데 이게 오답률이 왜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좀 당황하지 않았나 싶고, 산술기하 한번 쓰면 끝이라 한 1분짜리 정도 문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좀 어렵긴 했는데 뭐 생각보다 이쁘게 정리가 안 된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간단해요. 근데 간단해서 뭐 라 해석만 잘하면 얘네 둘을 더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4n이 갖는다. 다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인 경우에는 그걸 4로 친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 넘어갔으면 비교적 쉽게 처리가 되는 문제 쭉. 그래서 이 구조만 뽑아내고, AN의 값이 막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2, 3, 4면 3배 한 거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4n이 가지는 값이니까 1이면 3, 2면 2, 3이면 1, 4면 4. 요 포인트만 뽑아내면 뭐 금방이에요. 네. 서술형이 사실 쉽지 않았는데 제가 서술형은 포함 안 하는 이유가 학교 서술형 답안이 충분히 괜찮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아이들이 이제 해설을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아마 흥미로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수원이 끝났어도 무슨 1학년도 아니고 이제 수원 몰라 던져 이게 아니라 이제 수능 과목이잖아요. 내가 못 풀었던 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게 궁금할 테니까 이렇게 첨부해놨고, 물론 월요일 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해설해 주겠지만 저는 이제 계약하기 전에 지금 하는 거 계약이란다. 사실 수업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 그러면 요 뒤에 소개는 조금 짧게 어차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 전에 영상으로 이미 좀 발송을 부탁드렸어요. 이번 여름 수업 뭐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해서. 그래서 시험 이제 7월 7일 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에 수업 안 하고 금요일부터 나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로 수투 나갑니다. 그리고 월금 저녁에 이렇게 시작되고, 클리닉은 이제 뭐 수업 후에, 수업 후에 하고 방학 전에는,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이제 수업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미적 특강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다 이제 항상 교재 수준 궁금해 하시니까 내신 고생이 BC 수준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담아서 가게 될 거고, 일단 수능까지 쓰이는 도구들을 조금 완벽하게 정리하는 걸 이번에 목표로 합니다. 그냥 지금 한 거를 배우고 들고 가서도 바로 풀 수 있게. 아마 애들 수능 날에 그 다음 날쯤에는 정규 수업 중 한 번 중에서 그 미적분 문제 빼고 공통을 이제 다 한번 같이 수업 시간에 풀어보자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그리고 미적분 특강인데, 이제 월수금으로. 제가 사실 항상 웬만하면 미적분 특강에 이렇게 세 타임을 하려고 해요. 이제 1학년은 두 타임밖에 못 하는데, 특강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도, 네, 미적분 특강의 시간을 많이 쓰는, 미적분 많이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월수금 오전에 9시 반부터 1시 반, 클리닉은 낮에, 뭐 사실 2시 20분부터 하게 되긴 할 거예요. 1시 반에 끝나면, 아이들 밥 먹고 오면. 이거 따로 입혀갖고, 그러니까 미적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저랑 들은 친구는 교재는 사실상 예제나 이런 부분은 같을 건데 뒤에 워크북이 좀 추가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추가되는 것들이. 근데 그거는 실력에 따라서 풀게 하거나 풀게 하지 않거나 나뉠 거고 일단 외울 거 많은 거는 팩트인데 근데 일단 이해도를 바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특히 많이 나온 주제 앞서가면서 뭐 3년 내내 우려 먹어서 오늘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 주제를 알아야 미분하지 않고서도 좀 그래프를 정확하게 어떻게 풀고 하는 그런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고 외울 것만 외우게 하고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필요한 도구들 중 많이 쓰이는 핵심 주제들을 좀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근데 미적분을 확실하게 마스터시킨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기엔 또 시간이 짧아요. 네, 그래서 자체 교재로 나가게 될 거고 뭐 센 난이도의 문제라고 했지만 센이 쉽지 않거든요. 센 BC 하면 충분히 어려워요. 근데 뭐 이제 수능 30번 출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이제 조금 일부 담아서 네, 풀게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앞에 1학년 설명에서도 뭐 이런 부분 짧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2학년은 원래 항상 더 짧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1학년 때 학원을 좀 이제 많이 보내보셔서 이제 조금만 들어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부연 설명하지 않고 난이도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가 이렇게 돼요. 월금 저녁 정규 그 다음에 월수금 오전 미적분 특강 당연히 뭐 둘 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네, 선택적으로 네 당연히 저희 개강은 보인고 방학 이후로 네, 맞춰져 있고요. 이게 이번 1학기 때 수원 2학년 애들 데리고 네, 제가 수업했던 영상인데 그냥 맛보기로 어떤 느낌으로 수업하는지 정도 한번 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관련한 영상에 또 송파가는 올라가 있어서 뭐 그렇게 한번 또 찍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